최강스카이함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고교 선택과 관련된 내용 첫 번째가 이제 나갔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 일반고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일반고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하려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일반고를 좀 분류를 해보자. 일단 뭐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제 나름으로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과학 중점고가 있고, 요거 이외에 이제 계열 중점고라고. 이제 네. 제가 지칭한 겁니다. 이제 원래 이런 명칭은 없는데 특정 계열에 이제 중점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순수 일반고. 근데 그냥 일반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중점고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학하고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는 학교들인데, 학교 전체의 이수의 45%가 수학하고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수학, 과학 관련 과목을 배운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교과를 거의 다 이수하는 게 과학 중점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과학고가 60%예요. 수학, 과학 비중이. 그거보다 좀 낮죠. 근데 네. 일반고가 수학, 과학 비중이 되게 30%예요. 그러니까 딱 그 중간에 있다 보면 되고, 그러한 교과하고 관련되는 연계 활동이나 동아리가 이제 주축이다. 이제 계열 중점고는 이제 학교마다 이제 특정 계열을 특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점 교과, 대표적인 게 뭐 AI, 뭐 아니면 뭐 국제 뭐 계열, 뭐 융합,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특화시키는 계열들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되는 교과목 아니면 그 계열 특화된 동아리 활동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학교가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좀 분류해 볼 수 있고, 네. 그냥 순수 일반. 여기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고인데, 되게 이러한 순수 일반고는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저희 인천 지역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공립학교들이 주로 이제 순수 일반고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네. 아무튼 이제 사립학교들은 좀 특화하는 경우도 많고, 사립학교는 일단 선생님들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학교만의 독특한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립은 좀 그렇게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순환이라는 이제 체제 안에서 돌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공립들이 어떠한 뭐 계열 중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서 하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또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또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일반 인문계들이 이제 공립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주로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고예요. 얘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대중적으로 부르는 일반고라고 부르는 학교들 그러니까 대략적인 이제 명칭이고, 얘네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특색 활동들의 유무가 있어요. 특색 활동이 있는 학교도 있고, 특색 활동이 없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개 정도로 좀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장단점을 한번 이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네. 무슨 장단점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일단 과학 중점고의 장점, 요게 장점이고, 요게 단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장점은 이과 계열이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종합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가 보는 과중고의 가장 큰 메리트. 이과 계열에 대한 종합 형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류 평가 요소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 네. 요게 장점인데, 그럼 단점은 뭐냐? 수학, 과학 내신이 너무 치열해.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치열해. 네. 왜냐면 이거는 좀 할 수 있는 애들은 과중고 다 가. 거의 다. 내가 수학 좀 해. 내가 과학 좀 해. 무조건 과중고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진로도 다 이쪽이니까. 그리고 과학 중점고가 모든 전 반이 다 과중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만 있죠. 일부만 있고, 문과반도 있고, 이과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학 중점고에는 문과반이 대입에 되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없는 거야. 문과반인데 학교의 모든 동아리 활동이나 주축 활동들이 다 과학 중점이나 수학과 과학에 포커스가 잡혀있다 보니까 문과 쪽은 특화될 만한 활동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과중고 문과반이 솔직히 종합전형이 되게 불리해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과학중증고를 갔어. 근데 나는 문과야. 그러고 와서 후회하죠. 그러니까 저는 과중고에서 가장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과중고 문과가 돼. 특히 과중고 문과 2등급 돼. 그리고 종합을 쓰려는 애들. 얘네들은 헬이야. 얘네들은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유념해야 돼. 과중고를 일단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문과반에 최대한 안 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학과 자신 없으면 근데 과중고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계열 중점고는 얘기했지만 어떤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계열에 중점되어 있는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해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 평가 준비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 중점과 비슷한 거죠. 근데 과학 중점고는 이과 계열이 특화된 그렇죠. 거고 나머지는 각자 진로나 어떤 계열 중점. 계열 중점고의 제가 보는 단점은 계열 중점고의 장점이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네. 과연 그 활동들이 얼마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사고나 네. 어떤 이런 특화된 활동을 해서 특목 계열과 견주어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솔직히 잘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없지 네. 않아요. 그런데 되게 이름만 계열 중점이나 붙여놓고 실제로 활동이 되게 미비한 학교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지칭을 계열 중점이라 해서 적어놓은 거지 실제로 이런 명칭을 쓰질 않아요. 학교들이 네. 자기 학교 이름에 우리 학교는 이러한 특화되어 있는 활동을 합니다로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특화되어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문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좀 단점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초적인 교과 준비, 즉 학업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무시하는 학생도 많아요. 나는 어차피 이걸로 해서 종합으로 갈 건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거에 딱 특화돼서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점이 있다. 그럼 이제 일반 인문계는 어떠냐? 일반 인문계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내신에 대한 상대성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문계를 가는 학생들의 대다수의 어떤 집단들이 우리가 이제 표본 집단이라고 일반적으로 네. 얘기했을 때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했을 때는 딱 그냥 중위권 성적대들이 주로 많아요. 좀 중상위권, 중위권. 흔히 얘기하는 30%대, 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정도 라인 애들이 그냥 일반 인문계를 그냥 많이 가져. 가장 집 가까운 그렇죠. 거리상 네. 따져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내신에 대한 상대성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는 30%대였지만 고등학교 갔을 때 내가 내신이 10%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성의 유무가 있고 일반 인문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지필고사 난이도가 되게 평이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필고사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아요. 왜냐면 높이지 않아도 변별력이 가려져. 변별력이 생기니까. 애들이 쫙 하고 늘어서 그렇죠. 변별력이 생겨.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 중점고나 계열 중점고와 같은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어떤 시기로든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 오다 보니까 특화되어 있는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변별력을 갈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필 난이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필요가 없어. 그냥 20%, 30%, 40%, 50%, 60%, 70% 다양한 애들이 오니까. 중학교 전교 1등 때 골고루 오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가만히 시험 봐도 애들끼리 서열이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굳이 난이도를 높여서 잘하는 애들에게 변수를 만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략적으로 난이도를 낮춘 게 더 좋아요. 왜? 그래야 1등급이 계속 1등급을 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이 그대로 대입에 유리하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종합이든 교과든 만능으로 쓰게 해야 돼. 어제 일반 인문계는 그 최상위권 몇 명을 위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희생되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학교도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게 그래도 장점이다. 내가 경쟁력만 있다면. 다만 단점은 뭐냐? 얘기했지만 종합전형이 되게 불리합니다. 일단 뭐 특화되어 있는 수업도 거의 없고 활동도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학습 분위기에 호불호가 갈려.
그러니까 학교가 소위 얘기하는 공부를 빡세게 시키나 그러냐, 공부를 널널하게 시키냐, 뭐 야자가 강제로 있냐 없냐, 그리고 여기로 오는 애들이 중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매 학년 학교의 학습 분위기도 다 바뀌고, 그렇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학습 분위기라는 게 자기가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애들이 진짜 극소수밖에 없어요. 대다수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거든. 잘하는 애들도. 네. 그러니까 그 학년 애들이 좀 잘하는 애가 많아서 학습 분위기가 좋잖아? 그러면 못하던 애들도 공부를 해요. 근데 그 학년이 진짜 소위 얘기하는 개판이다 하면 잘하는 애들도 망가져. 그렇죠. 왜? 안 해도 등급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부 더 안 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적인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이게 일반 인문계의 제가 본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럼 이러한 각각의 학교들의 장단점을 가지고 어떤 애들이 이제 선택을 하느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해보면, 과학 중점으로는 일단은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상위권 학생들 아니면 중등부 전체에서 상위권 애들이 되게 다수 지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지원하는 애들의 최소 20%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0% 이상이 전부 과거를 지원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준비를 했다가, 네. 떨어지고 나면 준비했던 친구들이 도저히 과거가 아니다 싶으니까 과학 중점으로 전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기준 잡으면 최소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애들, 10% 안에 들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끼리 보니까 엄청나게 경쟁이 심한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끼리 한 1, 2등급을 다 넣어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과학 중점고를 선택할 때는 일단 수학, 과학이라는 학원 역량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계열 중점고. 계열 중점고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관심 분야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돼요. 이 학교들이 그거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동아리를 한두 개를 갖고 있거나 3년 동안 연계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진로가 아닌데 그 학교를 가면 그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 어떤 사회는 그냥 일반 인문계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계열 중용고 갈 필요가 없어져. 왜냐면 그거에 특화된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떤 계열로 목표는 잡았다. 내가 뭐 대학을 아니더라도 굳이 지금 아니어도 내가 이런 진로 쪽을 생각하고 있다. 요걸로 나는 그냥 3년 할 거다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여기는 덕후들이 많아요. 매니아들이 많아. 매니아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활동을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의 강자는 별로 없어. 여기는 공부의 신들을 모여서 공부의 강자들. 그러니까 공부로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활동으로 전쟁하는 애들이야. 활동으로 진짜 도배하는 애들. 나 이 활동이면 24시간 내내 할 수 있어.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어. 나 진짜 미쳐서 할 수 있는 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계열 중점고는. 왜냐면 진짜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계열 중점고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일반 고지만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종합 전형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반 인문고는 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예요. 일단 1번이 거리고, 이 또래 집단이 같이 지원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친구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 다 같이. 이게 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니는 학원에서의 그렇죠. 같은 레벨반 수업을 듣는 네, 친구일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요 부분에서는 이제 일반 인문고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러한 선택 경험들을 대다수 갖추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는 이미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엄마 아빠의 계획인 거고 아이의 계획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선택 경향을 일단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럼 뭘 고려해야 될까?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내용에서 좀 중요한 건데, 저는 과중고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전교과 학원 역량 꼭 보세요. 이게 핵심. 네가 과중고에 가서 상위권이 되고 싶다? 수학과학을 잘한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 다 잘하는 애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수학과학으로 3년 연장 100등 맞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학교 때. 다른 과목이 망가진 애들은. 왜냐? 그러면 과중고 가도 등급이 안 나와. 왜? 수학과학 등급으로만 서열이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랑 틀린 거예요. 과거는 좋든 나쁜 수학과 과학의 이수 과목 60%야. 그러면 나머지 못해도 수학 과학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얘네는 50%가 안 돼. 나머지 55%가 국어, 영어, 사회 계열이고 기타 과목 계열이고 선택 과목 계열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무조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중고를 만약에 쓸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학과학을 잘하는 거야. 수학과학은 당연히 경쟁력이 있고 여기에 나머지 최소 국어, 수학, 영어도 어느 정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네요. 다른 과목 다 잘하고 수학, 과학을 다른 과목보다 좀 더 잘하고. 그렇죠. 네. 그거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학, 과학만 잘해서. 우리 애는 수학 과목 100인데 뭐 국어, 영어는 70 나와요. 그럼 과중고 바로 박살납니다. 왜냐면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 생각을 하고 학교의 이 과중고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 과중고가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과 관련돼서 어떤 특화된 활동들을 갖추고 있는지 이거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가시면 학교 뭐 특색 활동이나 이렇게 홍보할 때 이런 것들 많이 홍보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시고 우리 애에게 좀 더 적합하대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참여의 기회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중고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네. 계열 중점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수영가사라는 이 교과목의 학원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아, 여기도 당연히 학원. 다만 과중고보다는 아무래도 계열 중점고 학생들이 요거보다 조금 낮아요. 조금 상대적으로.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학습 분위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을 때 나도 분위기에 따라서 공부하니까 나 이런 거에서 나 빡센 데를 좋아한다. 뭐 안 빡센 데를 뭐 좋아한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는 학습 분위기가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그거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중학교 상위 10%대 이내 애들의 어떤 경쟁터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이제 중학교 상위 기준 했을 때 뭐 10%에서 한 15%대의 경쟁터의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요거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낮으니까. 근데 요 정도 되는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갖고 있지만 분위기에 되게 많이 휩쓸립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멘탈들이 별로 안 좋아. 이 프로테이지에 있는 애들이 멘탈이 별로 안 좋아서 첫 시험 무슨 과목 하나 망치고 나면 그 다음 시험을 작살나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상위 10% 이내에도 멘탈이 약한 애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멘탈이 센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두 과목 시험 못 봤다고 해서 뭐 울고 불고 하면서 뭐 난리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못 본 거야. 그냥. 그런데 요 10에서 20%대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습 분위기도 따질 필요가 있다. 이 친구가 그런 분위기를 타는지 안 타는지 이런 것들이 학교로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집단들하고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리고 얘기했듯이 계열 활동들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아이하고 얼마만큼 적합하냐. 진로와 맞춰서 적합도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애가 활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솔직히 계열 중점고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활동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적합도.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계열 중점고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일반 인문고는 어떤 애들이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대다수 일반 인문고에 가는 대다수 일반적 평균인 애들이 되게 20%대에서 50%대 사이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30%대에서 50%대 사이라고 봐야 돼요.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제 지들이 가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안고 첫 중간고사에서 아주 박살이 나죠. 근데 일단은 그게 박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박살이 안 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가 학업 역량을 체크해야 돼요. 자, 요것도 팁을 드릴게요. 학업 역량 어떻게 체크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학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가장 보내고 있는 학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고등부 등급 기준 했을 때 어느 정도 현재 역량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 역량 이런 거 말고 현재가 어느 정도냐. 예, 거기서는 솔직히 학원 선생님들이 좋게 얘기를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역량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의 존재.
내 애가 공부를 못해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정해져 있는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뭐라도 끄적거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 인문고는 결국에는 교과 전형에 대한 경쟁력이 핵심이거든요. 내신을 얼마나 딸 수 있냐, 내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내신은 결국에는 자기가 얼마만큼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하냐로 솔직히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일반 인문계가 또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계열 중점처럼 분위기, 이런 것까지 이제 연계를 해서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인문고도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만의 특색 활동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전공하고 얼마나 적합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더 따져보시면 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시작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 번은 고려할 만하다. 물론 이렇게 이것까지 따져서 고려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학부모님들이 이미 나름대로의 교육적 철학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요런까지 만약에 같이 맞춰서 한번 따져본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스타트해라. 그렇죠.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고 분류를 했는데 어떤 학교들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인천 지역에 있는 학교들만 사례를 그냥 들어보면,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지역에서는 광학중점고는 이제 인천고등학교, 네. 그다음에 인천남고, 인명여고, 선인고등학교가 이제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이라고 하는 이 간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합 근거리에 있는 네. 이제 과중고들이에요. 근데 요거 말고 인천 전체에 그럼 몇 개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인천 전체에도 요만큼 있더라고요. 몇 개 없더라고요. 몇 개 없네요. 그런 거 보면 저희 학원 주변에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거예요. 왜냐면 봤더니 우리 알는 그 신송도 지역 있죠. 송도. 송도는 과중고가 아예 없어요. 아예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열중점고라고 하는 게 어떤 건 요런 학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고에 속하는데 네. 요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신명여고, 산업, 인문, 융합을 배울 수 있대요. 선인고등학교, 과중고이기도 하면서도 IT하고 영상 계열에 대한 또 뭘 배울 수 있어요. 인제고등학교, 여기는 융합공학, 동산고등학교, AI 융합, 그 다음에 문일여고, 사회중합, 요런 식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활동이나 특화되어 있는 어떤 교과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 계열 중점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인문고는 그냥 요런 거 없이, 네. 대표적인 게 저희 지역은 석적, 숭덕, 그 다음에 인하부고, 그 다음에 재물보고, 요런 학교들이 그냥 일반 인문고라고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다.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어서 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반고도 분류해봤고, 일반고를 선택할 때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서 판단을 선택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도 갖고 계시고 교육적 철학들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 영상을 볼 정도면 솔직히 약간 덕후 수준이신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것까지 보는 거는 진짜 덕후 네. 수준이고 정말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 신기한 거는 저희 영상에 조회수가 일정 부분 나와요. 그냥 항상 보는 분들만. 네,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다 보고, 그쵸. 만약 그게 아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난 우리 애지만 내가 우리가 잘 모르겠어, 대다수 그런 말씀들 많이 그렇죠. 하시고, 아니 솔직히 고등학교 그렇게 중요한가, 뭐 저 뺑뺑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희도 뭐 어릴 때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이 좋냐, 일단은 학원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따져야 돼요. 그거는 당연하죠. 일단 집에서 자습하고 있냐, 요거에 무조건 1번. 제가 보는 1번은 이겁니다. 좋다는, 잘하나 못하는 상관없어요. 공부를 못해도 이 친구는 정해져 있는 시간은 책상에 앉아서 아무튼 숙제든 뭐든 무조건 꾸준히 한다. 최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네. 아니면 주 7일 내내. 이게 가능한지를 일단 따져보세요. 그게 가능하면 고등학교 갔을 때 진짜 성적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유일하게 제가 볼 때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꾸준히 했던 애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자신이 잘하는 과목, 그러니까 중점 과목을 뭘 갖고 있느냐. 수학과학을 잘하느냐, 뭐 국어, 영어 잘하느냐, 문과, 이과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잘하는 과목, 아니면 내가 중점을 두고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할 과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있는지,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뚜렷한 진로가 있냐. 학교 아닙니다. 저는 학교로 진로를 세우는 게 가장 아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의 핵심은 과예요. 모집단의 기준.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아직까지 이게 중학교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열, 뭐 문이냐 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연 계열일 거, 그렇죠. 공과 계열을 네. 생각을 할 거냐, 어문 계열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진로에 따라서 학교가 어떤 활동들을 갖고 있는지를 홈페이지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문 계열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고 어문 계열에 가까운 진로를 갈 건데 과중고를 가.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걸 가잖아. 그러니까 가지. 이 동네에서 그렇게 해서 인천남고하고 인천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왜냐면 3년을 왜 그렇게 고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진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학교예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각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되게 1번에서 한 3번, 아니면 1번에서 한 5순위 안에 있는 학교들은 되게 생각하니까. 네. 거기 안에 있는 학교의 정보는 모르는데 제가 보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 일단 분위기, 공부 빡세게 시키냐. 일단 고등학교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정말 빡세게 시키는 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진짜. 일단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를 가야지만 분위기가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학교 난이도. 지필고사 난이도가 어떠냐. 변별력이 있냐, 모의고사 형태냐, 특이한 문제 내냐 안 내냐, 소수령을 얼마만큼 내냐 등등. 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보를 아는 게 좋냐. 학원 가셔야죠. 네, 학원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어느 학원? 네, 근처에 있는 자기가 그렇죠. 다니고 있는 학원 아니면 네. 그 학교 주변에 있는 학원. 네. 학원에 물어보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면 학원에도 그 학교 시험 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난이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네. 최소 영수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교과 종합 수능에 대한 입시 결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또 판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거를 오픈하는 학교도 있고 오픈 안 하는 학교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카더라 통신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옆집 애가 어디 갔다더라. 예, 네. 그 학교가 아니었던 누가 어디를 갔다 하더라. 갔다더라. 이런 것도 그래서. 정보로 활용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네. 무조건 아니지만.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판단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또래 집단. 그러니까 내 친구, 우리 아들의 친구, 우리 딸의 친구 집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래 집단을 보시고. 왜냐하면 거의 90% 이상이 결국에는 친구와 함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게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에요. 가장 큰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남학생들 개박살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가까운 학교가 다 과중밖에 없어요. 인천남과 인천남과 가장 가까운 학교인데 맞아요. 둘 다 과중.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순위에 인천남고 쓰고 2순위에 뭐 인고 쓰고 해버린단 말이야. 네. 그냥 코앞에 있으니. 그러고 가서 후회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기 과중이거든. 근데 나는 아까 얘기했죠. 문과야. 나 수학 못해. 근데 그냥 친구들이 다 인천남고 간대. 그냥 집 가까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또 그래서 여학생도 손해를 많이 해요. 왜냐면 여학생 상위권 애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왜 여학생 상위권 애들이 갈 만한 학교가 없어요. 맨날 가야 되는 게 석정하고 춘향 일반 운동계를 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 중에 최상위권 애들들 나는 정말 생명하고 싶어. 이런 애들 원래 임명 가야 돼. 예를 들면 과정. 근데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런 부분들이 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지금 얘기한 또래 집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일단 저는 또래 집단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친구 있고로 뭐냐 결국에는 같은 학교를 가잖아? 그럼 다 경쟁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까지는 너 없으면 안 되고 너도 나 없으면 안 되지만 고등학교 때는 너가 없어야 내가 살아. 이렇게 바뀌고. 너무 극단적이다. 특히 어떤 애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이게 되게 힘들어. 그렇죠. 되게 비슷한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많이 친해요. 학업 역량이라는 게 이 분포 비율들을 보면 잘하는 애들끼리 좀 같이 노는 경우가 아니, 맞아요. 중간이에요. 네. 그런데 중간인 애들끼리 같은 학교를 갔어. 거기까지는 좋아. 3월까지는 너무 좋아. 너 나랑 같은 반이네. 우리 옆반이네. 이따 우리 쉬는 시간에 만나자.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와 이때부터 얘기가 틀린 거야. 왜 쟤가 나보다 성적이 좋지? 분명히 중학교 때는 내가 더 좋았는데 아니면 중학교 때 제가 나보다 성적이 좋은 게 당연한 거였어.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이렇게 되면 대학은 같이 못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잘 되면 제일 좋아. 같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3명이 같이 왔어. 근데 3명이 다 1등급이야, 2등급이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손잡고 같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는 손잡고 같이 못 갑니다. 이거를 인식을 못하면은 정말 고등학교 갔을 때 인간관계도 되게 많이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교도 다 같이 손잡고 가는 줄 알아.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네. 손잡고 갈 수 있어요. 그쵸. 지방이는 네, 같이 손잡으면 네. 군대다 이러면서. 그쵸.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정도를 내가 고려를 하고 감당하고 보내겠다. 내 아이 친구들은 얘보다 잘해. 그러면 고등학교 내 아이보다 얘네가 내신이 더 좋겠지? 그리고 내 아이를 괜찮다 싶어 보내는 거. 그럼 어떤 의미로 보내는 건 이거예요. 학습에 대한 페이스메이커세요. 그렇죠. 내 애가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내 아이의 친구를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같이 공부를 한다. 이게 아까 이제 한 원장님이 얘기한 네. 대학을 같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그래도 같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을 그래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의 요소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아이의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공부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애가 하나라도 있는가. 최소한 시험 때는 야 우리 다 모여서 스카 가서 공부라도 하자. 아니면 우리 PC방 가서 놀아도. 그러니까 야 우리 다 모여서 PC방 가서 롤 한 판 하자 하는 애들과 야 롤 5판만 하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엄마가 준 돈이니까 양심상 2시간은 우리가 스카 가갖고 뭘 하자 하는 친구냐. 솔직히 되게 차이가 다르죠. 크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좀 위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합리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는 거에 비하면 좀 짧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점점 학교 선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렇죠. 가나라, 배추나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걸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냥 보시고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시면 됩니다. 요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 보시고 그냥 각자 마음에 드는 대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럼요. 조금이라도 약간 어떤 타인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면은 요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른 분들의 이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거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저희가 다른 지역은 몰라요. 솔직히 다른 지역에 어느 학교가 어떤 고등학교가 뭐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래도 저희 학원이 이 지역에서 그래도 한 몇 년 했으니까 그죠. 가기 이런 학원의 그 특색들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죠. 네,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중3 학부모님들 중에서 뭐 요 정도 라인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전화 아니면 이 소장님 상담 어느 정도 학교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학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고교 선택과 관련돼서는 그냥 짧게 2주 동안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하는 정도가 좋은 것 같고, 왜냐면은
요 영상이 나간 그 주에 되게 수능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 영상이 나가는 주 목요일 날 이제 수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방송은 아주 급하게 수능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찍을 거라서 네. 이 흐름이 중간에 끊기면 애매해서 그냥 오늘까지는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대한민국 우리 고3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번 네. 해야 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고교 현대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조금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정도.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수능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하고가 함께하는 최강의 비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